자, 이번 시간은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전도가 뭐냐면 뉴런을 이렇게 그리죠. 제가 못 그려서 그리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그립니다. 네. 여기가 이제 수상돌기가 되고요. 그죠? 여기가 여기 뭐야? 예, 축색돌기. 예, 축색이라고도 하고 축삭이라고도 하고 뭐 예. 그러니까 자극이 이렇게 들어와서 수상돌기로 들어와서 축색돌기 말단으로 가는 이 과정을 배운 거죠. 신호가 간다는 얘기는 즉 탈분극의 자극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탈분극의 자극이 요거 배운 거야. 그죠? 이번 시간에는 뭐를 배울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하나의 뉴런으로 몸 전체가 다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뉴런들이 많고 그러면 하나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발음이 안 돼. 뉴런으로 자극이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요 공간이 있는데 뉴런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뉴런과 하나의 뉴런이 이렇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쪽에 있는 막전이가 일로 그냥 무선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방식이 필요해요. 이쪽에 있는 막전이의 변화를 그 다음 뉴런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전에 용어부터 먼저 짚고 가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틈이 있다. 근데 틈 없어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용어로 만듭니다. 이 틈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냅스라고 불러요. 이게 좀 있어 보이죠? 시냅스. 누구나 다 아는 단어는 언제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단어 이런 거 좀 있어 보여요. 시냅스. 그리고 시냅스 앞에 있는 뉴런을 시냅스 전 뉴런이라 부릅니다. 앞에 있으니까 시냅스 전 뉴런. 요 앞에. 뒤에 있으면 뭐라 부를까요? 이게 전이면 네, 시냅스 후 뉴런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전, 후, 시냅스를 중심에 놓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요 부위를 신경절이라고도 불러요. 절이 마디죠. 마디. 그러면 절이라고 부르면 요 앞을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신경절 앞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절전 뉴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전. 절 앞. 여기는 절 뒤. 그러면 절후 뉴런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절전 뉴런, 절후 뉴런. 그래서 절전 뉴런이 어떻고 절후 뉴런이 어떻고 시냅스 전 뉴런이 어떻고 시냅스 후 뉴런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봅시다. 자, 여기서 하나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적 시냅스. 두 번째, 화학적 시냅스.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 전기적 시냅스는 여러분이 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던 그 심장에서의 신호 전달. 요건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는 떨어져 있는 틈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적 시냅스로 연결된 경우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세포가 아예 붙어 있고 이 세포와 이 세포를 연결하는 간극 연접이라고 하는 이 연접 방법에 의해서 세포질을 공유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전기 신호가 그냥 이 뚫린 구멍을 통해서 바로 옆으로 넘어가는 거 이와 같이 전달되는 것을 전기적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뉴런에서 이쪽에 있는 탈분극이 옆으로 나트륨의 확산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뚫린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빠르냐? 빠르죠. 왜 그러냐면 세포가 이렇게 우리가 2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3차원으로 생각해보면 세포가 있고 이 세포 옆으로 이렇게 360도로 붙어 있겠죠. 그러면 360도 방향으로 이 강의 연접이 형성되어 있겠지. 그럼 동시에 나트륨의 탈분극 때문에 나트륨이 확산이 되면 세포가 있으면 360도 방향으로 동시에 탈분극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탈분극이 일어나는 세포 거기에서 360도 방향으로 또 동시에 퍼져나갈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쫙
탈분극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죠. 이게 정기적 시냅스가 갖는 장점입니다. 뭐냐면 스피드죠. 스피드. 빠른 게 장땡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런 스피드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문제가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겠죠. 우리 몸에서 뭐 하나가 다 할 수 있으면 그거 하나로 통일하는 게 경제성에서 유리할 텐데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는 장단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화학적 시냅스는 어떤 거냐면 우리 몸은 거의 대부분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을 따릅니다. 이게 훨씬 더 주요하고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 방식이에요. 보면 정기적 시냅스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화학적 시냅스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시냅스 전 뉴런, 이게 시냅스 후 뉴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축삭도액이 말단을 보면은 끝에가 이렇게 뭉툭하다 그랬죠. 구조가 뭉툭하거나 주름진 이유는 하나야. 뭘까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판 처음 보는 어떤 생물의 구조를 봤는데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뭔가 특별해. 표면적이 넓어. 그럼 거기가 중요한 거야. 뭔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표면적을 넓힐 필요가 있었고 그 넓은 표면적을 바탕으로 여기에 뭔가 많은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독특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축삭도액이 말단도 뭔가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뭔가 운반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넓은 면적을 필요로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좁아지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넓어지는 구조가 채택이 됐겠죠. 그죠? 생물에서는 표면적이 넓다. 이러면 뭔가 하는 거야. 그죠? 우리 대표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표면적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중요한 걸 많이 하잖아. 그죠? 얼마나 중요한 걸 하냐면 여러분이 한 달을 배웠잖아요? 거기서 하는 거를. 그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쪽에 있는 막전이의 변화를 이쪽으로 넘길 수가 있는가? 전기적 시냅스는 그냥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온이 바로 넘어가서 그냥 바로 막전이가 전달이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없는데 보면 자, 저 위쪽에서 활동전이가 쫙 밀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나트륨의 쓰나미가 이렇게 쫙 몰려오는 거야. 나트륨의 쓰나미가 쫙 몰려오고 축삭도액이 말단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어떤 화학 물질을 담고 있는 손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축삭도액이 말단에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는 손항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 그럼 얘는 갑자기 마법처럼 생겼냐? 그럴 리가 없고 이거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단백질들이야. 이거 어디서 만들어? 단백질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만들겠어? 어디서 만들겠습니까? 여기서 만들죠. 단백질에 대한 모든 정보는 DNA가 가지고 있고 DNA는 핵 안에 있으니까 핵이 있는 곳에서 전사가 일어날 거고 그 옆에서 번역이 일어나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신경전달 물질을 소포에 담아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보낼까요? 그렇지. 확산으로 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긴 거리를 확산으로 가는 건 거의 안 보내겠다는 얘기죠. 확산은 짧은 거리일 때나 의미가 있어. 왜냐면 확산에는 정해진 방향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짧은 거리는 이렇게 돌다가 속도가 빠르니까 가는데 이게 긴 거리가 되면은 속도가 워낙 떨어져서 그렇게는 이동을 못하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요 안에 뭐가 있냐면은 세포 골격들 있죠. 미세소관 이런 것들이 이제 철기를 쫙 놔져 있고 그 철길 위를 운동단백질들이 걸어가고 그 운동단백질 위에다가 손항을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우리가 쌀포대 메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메고 앞으로 이렇게 걸어가요. 뻥 같죠? 볼게요. 예. 예, 굉장히 운동단백질에 뭐가 있죠? 구구지도는 뭐야? 키네신, 디네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보면 이런 식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영상도 있던데 볼게요. 여기 보면은 보죠. 예.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세포 골격이 됩니다. 미세소관이 되고 요게 이제 손항이고요. 요게 운동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ATP를 써서 ATP가
예, ATP가 ADP가 될 때 생기는 구조 변형, 이게 떨어지면서 다시 원위치 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빠졌다고요? 아, 괜찮아. 데리고 와야지. 자.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소낭, 이게 물론 당연히 이거 하나가 소낭 하나를 잊진 않았겠지. 이거는 이제 비유인 거고, 근데 거의 현실에 기반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낭을 쭉 끌고 가는 이와 같은 형태죠. 자, 그래서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이동할 수 있어. 이동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사실은 쓰는 거야. ATP를 소모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부분에 축색도액이 말단에 신경 전달 물질이 담긴 소낭들이 도착하고 여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딱 대기하고 있어. 일을 하진 않고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활동전이가 오면, 여기서 활동전이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활동전이가 쭉 와서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해분극이 일어나면서 플러스로 쭉쭉쭉쭉 바뀌어가겠죠? 막전이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쪽에서 또 나트륨 채널을 열어서 나트륨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쪽에는 어떤 채널들이 있냐면 전압 변화에 민감한 칼슘 채널이 있습니다. 축삭도액이 말단에 칼슘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칼슘 채널이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는 이와 같은 활동전이 때문에 생기는 요 막전이의 변화를 인식하면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칼슘이 농도가 이쪽 바깥쪽이 더 높아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칼슘이 그냥 확산에 의해서 쭉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축삭도액이 말단에 칼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칼슘 농도가 증가하는 게 신호가 돼서 뭐가 되냐면은 신경 전달 물질을 담고 있는 이 소낭이 막과 융합하게 됩니다. 얘가 막으로 가서 합체하기 시작해. 그러면 요것도 인지질이고 요것도 인지질이고 그쵸? 인지질과 인지질 사이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근처로 가면 그냥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건 그냥 기름에 기름을 더하는 느낌? 기름에 기름을 더하면 그냥 합쳐지죠.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렇게 막이 융합되면서 합쳐지면서 옆으로 늘어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신경전달 물질 소낭 그죠? 이렇게 담고 있는데 여기 막이 있어요. 얘가 이렇게 가서 합쳐지면 이게 이렇게 일자가 되면서 그냥 안에 있는 물질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게 그래서 바깥으로 분비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활동전이가 오면 칼슘 통로가 열리고 칼슘이 농도가 높아지면 요 신경전달 물질을 담은 소낭이 막과 융합되면서 안에 있는 물질이 이 시냅스로 분비되게 됩니다. 더 짧게 얘기하면 활동전이가 오면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됐어. 그러면 이 물질이 뭔가 기능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다음 시냅스 후 뉴런에. 그죠? 그러면 어떤 물질이 기능을 하려면 이 물질을 알아봐주는 녀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걸 뭐라 부릅니까? 알아봐주는 수용체, 그죠? 리셉터라 부르는 거고 리셉터와 결합하는 이 화학물질을 뭐라 불러? 리간드라 부르죠. 리간드. 리간드와 리셉터. 결합을 해서 여기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시냅스 후 뉴런의 막전이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간단하죠? 활동전이 분비돼서 신경전달 물질 나오고 얘가 뭔가 멍짓을 해가지고 이 시냅스 후 뉴런의 막전이를 변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신경전달 물질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거. 계속 있으면 되나?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이게 계속 있으면 그 다음 자극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앞자극이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지금 제 말이 단어로 들리는 이유가 뭐야? 지, 금 이게 두 글자로 들리는 이유가 뭐야? 지자라는 소리가 지나간 거지. 그리고 다시 원위치가 돼서 금을 받아들일 수 있죠. 이게 빨리 사라지지 않으면 지라는 소리가 밑에 깔리고 그 위에 금이라는 소리가 다시 들리겠지. 시각으로 얘기하면은 빛이 들어와서 상을 봤는데 그 상의 이동이 어떻게 되냐면 잔상으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상이 계속 중첩되겠죠. 빨리빨리 안 사라지면.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 받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사라지냐면 효소들이 요걸 분해해서 잘라요. 그 다음에 잘라가지고 요거를 그냥 공중분해시키냐 그럼. 그러면 다음에 이거 만들 때 또 인건비 안 나오거든. 우리 몸은 언제나 재활용하죠.
잘라서 재흡수해서 재활용해서 씁니다. 일부는 바깥으로 확산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일부는 이쪽 시냅스 후뉴런으로 빨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순간에 신경 전달 물질을 날려버리죠. 시냅스 틈에서. 그래야 다음 신호를 받을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강제적으로 막는 모든 약들,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의 실체입니다. 마약이죠. 마약류들이 하는 일이 요 신경 전달 물질을 오래도록 보존하게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극도의 흥분성을 느끼게 되죠. 강한 자극이 되니까. 평상시에 약한 자극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여기 안에 남아있으면서 그 다음 뉴런을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굉장한 흥분성을 느끼게 되거나 뭔가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걸 아예 분비하지 못하게 해서 굉장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마약류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흥분성 하면은 왠지 마약하는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막 이렇게 뭔가 좋아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안정성 이러면 좀 이해가 안 되지. 뭐 아무 자극도 안 넣는데 그게 왜 뭐 마약이지? 대표적으로 안정성인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술이죠. 술이 가장 대표적으로 요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시켜주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 다 잡니다. 예, 술 많이 먹으면 다 자는 게 다 이제 셔터 조금씩 내려있는 거죠. 자극을 점점 끊고.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 어지간히 큰 소리 내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않, 들지도 못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시냅스 후 뉴런의 막정이가 변하냐? 보면 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경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리셉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리셉터냐면 신경 전달 물질과 결합하는 이 리셉터 자체가 이온 통로인 거야.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하면 3차원 구조가 바뀌어서 이온 통로가 그냥 열려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나트륨 통로 같은 게 열려버리면 신경 전달 물질이 붙어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버리면 나트륨이 확산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냥 탈분극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화학 물질이 분비됐지만 이게 막전이의 변화를 유발해서 그 다음 탈분극으로 또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붙으면 이온 통로가 돼서 그냥 이온 통로의 개폐를 조절하는 이와 같은 채널을 이온성 채널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이온성 채널에 붙어서 이온의 투과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막전이의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식은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얘는 이온 채널이 아니야. 근데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붙으면 이게 또 다른 물질을 활성화시켜.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물질을 활성화시켜.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물질을 활성화시켜. 또 활성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최종적으로 이온 채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반응을 유지시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통로를 대사성 통로라 부릅니다. 아까 건 이온성 채널, 이건 대사성 채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뭐가 빠르겠습니까? 즉각적인 거는 이거는 단계가 많으니까 오래 걸리겠지. 이온성 채널이 빨라. 이건 좀 느려. 근데 느리다고 뭐 지금 온 자극이 내일 반응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빠른데 이온성 채널보단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느린 걸 왜 쓰지 우리 몸은? 여러분들 생물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죠. 계단처럼 막 이거 다음에 이거 되고 이거 다음에 이거 되고 이거 다음에 이거 되고 아 짜증나 왜 이렇게 많아 단계가 막 이런 거 많지. 우리 몸은 이런 게 많은데 바로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야 대체. 네? 그렇지. 단계가 많다는 얘기는 브레이크로 삼을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갑자기 변하면 멈춰야 돼. 그 멈출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야. 또 하나. 단계가 많다는 얘기는 뭐 하기에 좋아? 증폭하기에 좋아. 신호 증폭에 굉장히 유리해.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원주 시민 전체한테 시냅스 후 전이 생성에 대해서 내일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문장을 전달하고 싶어. 33만 명한테. 자, 첫 번째 방법. 이온성 채널 이런 방식이죠. 33만 명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지. 그럼 바로 가겠죠. 전송 누르면 바로 가지는 거지. 조절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습니다. 전송 누를 거냐 안 누를 거냐만 결정되고 누르면 끝이야. 오케이? 대사성 채널은 이런 거야. 자, 원주 통 반장님들 모이세요.
통반장들 모아놓고 문장을 읽어줘. 이거를 전달해 주세요. 그럼 통반장들이 그 밑에 있는 한 10명, 20명을 또 불러다 놓고 내일 뭐 강원학과에 누가 이거를 수업한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밑에 아파트 뭐 몇 동 대표님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야. 이해되죠? 나는 20명한테만 얘기했고 통장들도 20명한테만 얘기하고 그 사람들도 20명한테만 얘기하면 돼. 증폭 효율이 엄청나게 좋죠. 그러니까 단계를 몇 단계만 거치면 어마어마하게 증폭이 가능한 거야. 근데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일 내가 놀러 가야 돼서 이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통장님 이거 어디까지 전달됐어요? 아 거기까지요? 그럼 아파트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에요. 멈춰주세요. 그럼 거기서 멈출 수 있죠. 메시지는 못 멈추지만 이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증폭과 조절의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도 이점이 있죠. 자,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어떤 이온의 투과도를 조절할 거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경이 흥분한다고 신경이 자극 준다고 무조건 다 흥분성인 건 아니야. 흥분성도 있고 억제성도 있어. 그래서 흥분과 억제가 적절하게 통합이 돼서 조절이 돼야 되는데 어떨 때 흥분이 되고 어떨 때 억제가 돼야 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극이 온다고 무조건 심장이 빨리 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극이 오면 심장이 빨리 뛰고 어떤 자극이 오면 심장이 늦게 뛰어야 돼. 자극이 온다는 얘기는 탈분극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탈분극이 일어나서 축삭돌기 말단까지 자극이 와서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해도 어떤 신경전달 물질은 흥분성으로 작용하고 어떤 신경전달 물질은 억제성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떨 때 흥분성을 일으키고 어떨 때 억제성을 일으키느냐.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모호하니까 뭐 흥분성? 시냅스 후전이가 흥분성, 시냅스 후전이가 억제성. 그죠? 그래서 흥분성 시냅스 후전이를 일으키는 채널들이 있고 억제성 시냅스 후전이를 일으키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흥분성 시냅스 후전이 겁나 길어. 그래서 이걸 약자로 EPSP. 요게 활성화되면 그 다음이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고. 그죠? 억제성 시냅스 후전이는 IPSP. 요거는 요렇게 요 앞에서 흥분돼서 가면 여기에서 과분극이 일어나서 반응 안 하는 겁니다. 반응이 더 어려워지는 거야. 여기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됐을 때 얘가 흥분돼서 탈분극으로 쭉 가는 경우가 있고 얘가 일어나던 흥분 자체를 억제시켜버리는 신호가 있을 수가 있죠.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떨 때 흥분성, 어떨 때 억제성이 되는지를 볼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이 공부를 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온의 양에 따라서 막전이의 변화가 좀씩 생길 수가 있죠. 네른스트 식에 의거하여 칼륨에 대한 투과도가 높아지면 마이너스 90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즉 과분극화되는 거야.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칼륨의 투과도가 높아지면 과분극화돼. 나트륨에 대한 투과도가 높아지면 탈분극화돼. 플러스로 올라오니까. 지금 제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자, 원래 우리 전이가 휴지 전이가 마이너스 70 정도인데 그리고 역치가 마이너스 50 정도죠. 역치. 근데 나트륨에 대한 투과도가 커지면 이 휴지 전이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이만큼 자극을 가해야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이게 올라가면 요만큼만 자극을 가해도 되니까 평상시에는 반응하지 않던 작은 자극에도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지. 반대로 이게 내려가면 그만큼 더 강한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반응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흥분성 시냅스 후전이를 일으키고 싶다. 어떤 채널을 열면 되겠습니까? 누구 들어오라고 열면 되겠어? 나트륨.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 채널을 열어서 나트륨의 유입을 촉진시켜주면 됩니다. 여기 아름답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more 나트륨 in. 더 많은 나트륨을 들어오게 만들면 EPSP가 발생한다. 그죠? 또
칼륨의 투과도가 높아지면 어떻다고요? 과분극이 일어난다. 그러면 탈분극을 일으키고 싶으면 칼륨의 투과도를 낮추면 되겠네. 즉 칼륨의 이동을 차단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칼륨의 유출을 차단시키면 EPSP가 생깁니다. 되겠죠? 자, IPSP는 어떻게 생기냐? IPSP는 그러면 칼륨의 투과도가 커지면 과분극이 일어나니까 IPSP면 억제시켜야 되니까 칼륨의 투과도를 높여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음전하를 띠고 있는 염소이온이 들어오면 원래 마이너스 70이었는데 음전하가 계속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과분극이 더 심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또 나트륨이 많이 들어와야 탈분극이 일어나는데 나트륨을 못 들어오게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PSP 일어나겠죠.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이 어떤 채널에 달라붙어서 어떤 이온의 투과도를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시냅스 후 뉴런이 탈분극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고 탈분극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분극이 일어나서 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대충 알겠습니까? 자, 응용 들어가면 응용. 근데 A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물질이 가라고 하는 장소에서는 EPSP를 일으키고 나라고 하는 장소에서는 IPSP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물질인데 다른 장소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방향성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고 채널 방향이 이렇게 반대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비슷하려고 그러는데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돼. 어떻게 하나의 물질이 전혀 상반된 기능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생각해봐.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뭐지? 나오는 것까지는 똑같아. 근데 이 뒤에 반응이 달라. 그건 뭐야? 그렇지. 수용체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세포마다 우리 몸에 있는 수용체를 모든 세포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수용체 종류가 이제 위치마다 좀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수용체는 A라는 물질이 달라붙었을 때 나트륨 채널을 열고 똑같은 A라는 물질이 달라붙어도 다른 장소 가면 나트륨의 채널을 닫히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용체의 종류가 달라지면 똑같은 물질일지라도 영향력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하나의 리셉터가 제가 던지는 이 신경 전달 물질, 그렇죠? 이 수업 전달 물질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누군가는 흥분성으로 막 열심히 적고 있고 누군가는 점점 억제가 되고 있죠. 의식이 멀어져 가고 눈이 자꾸 잠겨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지금 여기 이제 억제 안정성화된 이런 아이도 있고, 그죠?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신경 전달 물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받느냐, 그죠? 이 리셉터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지만 전혀 다른 상반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이해되겠죠? 리셉터가 좋아야 돼. 이해되죠? 리셉터. 저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을 대상으로. 근데 왜 여러분은 다르죠? 리셉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리셉터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우리.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칼륨이 유출이 안 돼서 칼륨 유출이 낮아져서 네. 막 저리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칼륨이 이거 빼고 요거는 0, 칼륨이 100% 투과되면 마이너스 90이 됩니다. 50%만 투과되면 이거보다 어떨 것 같아요? 50% 투과되면 마이너스 90까지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네. 자, 극단적으로 하자면 50대 50이야.
이거 50% 투가 되고 이거 50% 투가 돼. 그러면 이거의 반절이 얼마야? 대충 여기. 이거의 반절 여기. 얘가 투과도가 낮아져.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 투과도가 상대적인 비율이 얘가 커지는 거죠. 얘 투과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추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겠지. 얘 투과도가 낮아지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런 개념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생각보다 대학 면접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다뤄지고 있는 파트인데 어렵지 않잖아. 이것만 잘 생각하면 되잖아.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서 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또 여러분들 또 아름다운 과학 보니까 우리 수식도 기깔나게 요 수식 또 기억해가지고 이게 농도를 그냥 숫자도 또 여러분들 기억 잘하잖아요. 그래서 세포 안과 밖에 어디가 높냐? 그러면 이게 음이 나오니까 로그 음수면은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양수가 되면은 플러스 쪽으로 가겠다. 나트륨은 그럼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외울 것도 없어. 여기 보면은 나트륨을 바깥으로 퍼내고 칼륨을 안으로 갖고 들어오니까 나트륨의 농도는 바깥이 높은 거야. 그러면 네런스트방 정식에 따르면 이게 로그 안분의 바깥이니까 바깥의 농도가 높으면 이게 양수값이 나오고 그러면 플러스 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칼륨은 안쪽이 높단 말이야. 펌프를 통해서 안으로 갖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게 음수값이 나오겠죠. 10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칼륨 때문에는 음수값으로 가겠구나. 이렇게만 예측해도 되잖아요. 답안을 쓸 때도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수식에 의거해서 안과 밖의 농도 차이가 여기가 크다 작다 그래서 이게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럼 완벽한 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것만 잘 기억해서 이게 줄다리기라고 생각해. 이온 간의 줄다리기 때문에 이게 막전이가 결정이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느냐.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은 투과도에 있습니다. 투과도. 그러니까 투과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문제 상황에서는 이 농도 차이를 줄여버린다면 농도 차이를 더 키우거나 농도 차이를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지? 해볼까? 이거 농도 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돼? 포타슘 우리 나트륨이 좀 왠지 들어오는 게 좀 더 익숙하니까 요거 반절로 줄여버리면 휴지 전이가 탈분극화 될까요? 과분극화 될까요? 이거 반으로 줄였어요, 이거. 그러면 이 값이 커져, 작아져? 이게 지금 15대 150 10배 차이인데 요거 줄어들면 이 값이 작아져. 그럼 플러스 쪽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작아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과분극화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가지고 그냥 요거 조절해서 그냥 하면 돼. 여기를 늘리면 어떻게 돼? 요건 놔두고 여기를 늘리면. 그래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값이 작아지니까 플러스 쪽으로 당기는 힘이 작아지고 그럼 또 과분극화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집에 안 가죠? 오늘 양현대 가서 요거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림을 그려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나트륨이 이쪽에 많고 칼륨이 이쪽에 많은데 첫 번째 상황 바깥에 있는 나트륨을 낮출 경우 두 번째 바깥에 있는 나트륨의 농도를 높일 경우 세 번째 안쪽에 있는 칼륨의 농도를 낮출 경우 네 번째 안쪽에 있는 칼륨의 농도를 높일 경우 이게 다잖아요. 경우의 수가. 이거 높이고 낮추고 이거 높이고 낮추고 그쵸? 그랬을 때 과분극이 일어날 거냐 탈분극이 일어날 거냐 아무 변화가 없진 않겠지. 그죠? 뭔가 변화를 줬으니까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이 네 개만 정리해.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외워. 이해되죠? 상황은 이게 다니까. 그러면 될 거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저 식 가지고 조금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저 분수값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다. 요걸 예측을 하면 저 값이 줄어들면 땡기는 힘의 차이가 생긴다.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끝나가니까 다음 시간에 뭐 할지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사방에서 오는 신호자극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에서는 통합해야 되잖아. 통합, 합체, 그죠? 어떻게 여러 군데서 오는 신호자극을 합칠 것이냐를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수상도액이고요. 여기 축삭도액이들이야.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지? 보통 하나가 한 1000개 정도와 이제 시냅스를 맺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수상도액이 대가리 하나에서 1000군데에서 자극이 오고 나는 1000군데로 뿌리고 이런 게 몇억 개 있고 뇌에. 그러면은 경우의 수라는 건 많죠. 아주 많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1000군데에서 오는 자극을 여기서 적절하게 취합해서 활동전이로 바꿀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해 주는 거지. 이게 정보의 취합입니다. 이게 어떻게 분자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